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당주 포트폴리오 만들기 1월의 배당 매력주, 새해 첫 배당 매력주인데요. 저희가 배당 골키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 골키퍼 기업인데요. 아마 이 기업은 거의 처음 들어보지 않으셨나 싶어요. 저도 이거 선정하면서 처음 알게 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랑 이런 것들 잘 점검하고 관련된 기업들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알게 된 기업인데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끌리는 기업. 그러니까 투자로는 끌리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되게 인간적인 은행 같은 이런 느낌을 좀 줍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1908년도에 설립된 필라델피아 주재 은행 지주회사인데요. 은행들 지점이 이제 미시시피주에 27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시티즌스 뱅크라고 딱 은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요 회사가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리젤런드 지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은행이에요. 이게 오픈한 은행인데 보면 은행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은행 그러면 막 이렇게 월스트리트에 막 빌딩 쫙 올라와 있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되게 이렇게 친근해 보이잖아요. 동네에 있을 법한 그런 은행들인데 이런 은행들이 미시시피 주에서 27개를 가지고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자, 이렇게 배당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3에서 8% 정도인데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가의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매월 안정적인 시가 배당률이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주로 이제 부동산 대신 사볼 만한 기업이라든지 임대 수입, 그러니까 매월 안정적인 수입이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유망한 그런 유형들이 바로 이제 이 배당 골키퍼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네, 이 회사의 사진인데요. 보면 이렇게 아이들도 나오고 뭔가 이렇게 금융인들 같지가 않잖아요. 사진이. 이렇게 금융인 그러면 양복에 넥타이에 뭔가 이렇게 멋진 이렇게 선글라스나 안경에 뭔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뭔가 잔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동네 레스토랑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실제 이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캡처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 인간적으로 끌리는 은행이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가면 은행에 한번 들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주로 하는 이제 비즈니스는요. 여기 보시면 이 카드들이 있잖아요. 이 카드들이 있는데 이게 다 직불 카드예요. 그러니까 직불 카드인데 주로 이제 이 은행이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하고 연계된 직불 카드를 많이 발행하고 팔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무슨 엄청나게 피자집이 있다. 그럼 그 피자집에서 쓸 수 있는 직불 카드를 연계해서 개발해서 쓴다던가 이런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들하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학생들도 있고 한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학생들의 어떤 장학금가 연계된 직불 카드. 그 다음에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학자금과 관련된 대출. 그 다음에 그 지역과 관련된 어떤 회사들이나 개인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그런 아주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완전 우리가 은행의 초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라는 이런 데도 완전 종합은행, 투자은행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예금을 유치하고 돈을 빌려줘서 돈을 남기는 이런 유형이 첫 번째 은행의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자산이 많으니까 투자도 하고 보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자산 운용업도 하고 이렇게 종합 회사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기본적인 금융업의 발전 단계인데 바로 이 회사는 지역에서 미시시피주에서 완전 초창기에 예금과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좀 열어봤는데요. 보니까 매우 단순해요. 여기 보면 이자 수입 이렇게 돼 있죠. 인터레스트 인컴 이렇게 이자 수입이라고 돼 있고 밑에 보면 인터레스트 익스펜스니까 이자 비용이겠죠. 그다음 밑에 제가 요거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을 쌓았던 게 손실이 났냐 안 났냐를 이제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밑에 이제 비이자 수입, 비이자 비용인데 그건 큰 편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자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주 간단한 사업 모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해주고 이자 받아서 그 차이만큼 돈을 버는 회사다. 그것도 지역 중심. 이렇게 딱 비즈니스가 간단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대선 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로 처리되어 있잖아요. 대선 충당 비용 쪽인데 이거는 요 비용이 보면 33134에서 1485를 뺀 금액이 31649거든요. 이걸 뺐다는 얘기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당금을 쌓아놨는데 실제로는 대손이 발생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잘 회수가 된 거예요, 100%. 그러면 쌓아놨던 걸 다시 수입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보면 매년 마이너스잖아요. 매년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회사의 배당 정책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배당 수익률은 네, 요때 2014년만 제외하고 나면 대략 뭐 한 3%에서 4%. 최근 5년 동안을 보면 다 4% 중후반에 이제 안정적인 배당을 좀 하고 있고요. 배당금의 변화는 거의 없어요. 0.96, 0.96, 0.96, 0.96 막 이런데.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얼마예요? 예상하면 0.96으로 보는 게 뭐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굉장히 뭐 매출과 이익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사가 매출과 이익이 급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금과 대출이 많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예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역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이쪽 지역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업 지역도 아니라고 하다 보니 막 엄청난 그 예금이 유치가 되고 막 이걸 막 빌려갈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런 구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성장은 합니다만은 배당금을 극적으로 많이 늘리기에는 현재로서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회사가 뭐 예금이 너무 많아져서 대출할 때는 별로 없고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채권에 투자하든 또는 뭐 투자 쪽으로 돌리면 수익 구조나 사업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당분간 뭐 그런 게 달라질 가능성은 크게 뭐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가가 12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17.81달러입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 매력도가 별점 5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배당의 안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당의 주기를 좀 살펴보면요. 이 회사도 분기 여기가 이제 배당 주기잖아요. 그래서 배당 주기고 요게 이제 주당 배당금이에요. 매 분기 0.24, 0.24, 0.24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히 이익이 더 늘지 않은 한은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배당락은 3월, 6월, 9월, 12월이니까 이 기업을 사시더라도 실질 배당은 3월에 받게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실질적인 배당 수익률이 조금 높아지는 이런 구간이라서 제가 1월의 배당 매력주 중에서 골키퍼로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배당의 원천이 되는 매출과 이 현금 흐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 살펴보시면 이렇게 매출액도 뭐 크게 늘지는 않죠. 크게 늘지는 않고 꾸준히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보면 매출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고 2021년도에 보시면 매출액이 현재 3분기까지 연한산 기준인데요. 이 연한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근 4분기의 값을 합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마치 연간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4.7% 정도, 그러니까 소폭 올랐고요. 영업이익이 11%, 그 다음에 순이익도 14%. 이렇게 보면 순이익이 되게 800억 달러가 아니라 8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뭐 100억 정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배당해 주는 거예요. 대신 배당은 꾸준히 잘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회사가 이제 올해에 이제 그 미시시피 지역에 지역 은행을 다른 회사가 운영하고 있던 은행 지점을 2개를 또 인수를 했어요. 2개를 인수를 하고 또 1개 브랜치를 또 추가적으로 런칭하면서 이제 지점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점이 늘어난 만큼 아마 2022년도에도 그 정도의 성장은 충분히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회사는 워낙 작은 회사라서 뭐 어디 검색 사이트나 서버도 거의 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컨센서스도 없고 증권사에서 나오는 뭐 예상치도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태의 변화와 지점이 늘어나는 속도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예수부채라고 써드렸는데 이 예수부채가 뭐냐면
예수금이죠. 예수금.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금을 받은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부채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당연히 부채가 많아요. 왜냐하면 고객한테 돈을 받은 게 다 부채거든요. 그래서 예수 부채가 그 말인데 2017년도에 7.6, 7.2, 7.5, 2019년도까지 똑같았잖아요. 그죠? 근데 2020년도에 보면 8.9억 달러로 1.4억 달러가 늘어요. 그 다음에 2020년도 9월달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다시 1억 달러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금으로 받는 돈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뭐 할까요? 또 대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예수 부채가 늘어나는 게 좋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멈췄고 20년, 21년도가 지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2020년도나 21년도 같은 경우에 그리고 2021년도 지금 말이니까 2022년도도 어느 정도의 성장은 좀 보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7, 8년 동안 멈춰 있는 구간에 비하면 뭐 높은 성장률은 아니겠습니다만은 2020, 2021, 2022까지는 충분히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일단은 재무제표 상에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혹시 이 회사가 다시 매출이 멈추지 않을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들은 한 2, 3년 정도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회사가 작은 회사고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 지역도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 회사가 지역에서 어떤 비즈니스고 어떤 평판이고 잘하는지 그건 저도 아직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이 미시시피 지역에서 이 은행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가 이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이 기업에 대한, 이 은행에 대한 정보들을 파악하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당 투자 전략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회사의 배당 수익률을 보면 이제 10년간 주당 배당금 성장률은 1.2%, 그러니까 거의 크게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가 상승률도 0.3, 즉 주가 상승률을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장기 보유해도. 즉 이 회사는 시가 배당률 하나인데 시가 배당률로 보시면 이 회사가 약 낮을 때는 뭐 한 4%, 밑에 한 3.56%, 그 다음에 제일 높을 때가 5%였어요. 이 시점을 잘 보세요. 제가 베스트 바이라고 써놓은 이 선글라스맨 있는 세 구역을 보시면 이때가 시가 배당률이 5% 시점이고 주가가 약 한 17달러에서 18달러 요런 수준이에요. 요런 수준. 그러다가 이 시점에 보면 시가 배당률이 떨어지고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주가가 올랐는데 그때 주가가 보면 17달러에서 한 26달러 정도까지 오른 거죠. 보면 한 50% 정도 주가 상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시가 배당률을 한 5%씩 받다가 혹시 주가가 떨어지면 아까 예를 들면 시가 배당률이 4% 이하로 만약에 뭐 이제 떨어지면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주가 상승에 대한 차익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떨어져서 배당 수익률이 나오면 그때 또 다시 사는 형태들이 좋은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보면 과거 10년 동안 시가 배당률이 5%가 최고치였는데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보면 베스트 바이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 던진 거거든요. 내년도의 예상 배당금을 똑같이 잡았어요. 0.96으로. 그리고 현재 주가가 21일 날 기준으로 17.81달러인데요. 요 두 개를 나누면 예상 시가 배당률이 5.4%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기 점점점이 요 예상을 저희가 그려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5.4%니까 과거 10년 동안의 데이터인 5%를 이미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아마 이 기업이 주가 하락은 상당히 제한되면서 시가 배당률이 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을 배당주 그 골키퍼로 좀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오르면 시가 배당률이 떨어질 거예요. 그 시가 배당률이 떨어지면 이 회사는 시가 배당률이 한 5%일 때 사서 4% 정도 오면 팔면 좋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4% 정도의 주가가 한 24달러 정도 돼요. 이게 떨어지면 24달러 정도가 되면 시가 배당률이 4% 정도가 되는데 그럼 현재 주가가 17달러 수준이니까 24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략 뭐 주가 상승률로는 한 35%. 그러면 상품을 그러니까 이걸 만약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정리해 보면 뭐냐면 매년 5.4% 금리를 주는 상품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나는 5.4%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해에는 4%를 주는 거예요. 1.4가 줄었어요. 대신 주가가
30% 오르는 거예요. 35%가. 그러면 35% 플러스 요 배당 수익률 자체가 4%면 39%의 한 해 수익률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매년 5%씩, 5.4%씩 받다가. 근데 요 시점에 언제냐? 그건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주가가 이제 배당 수익률 요 수준에서 주가가 오르면, 그 다음에 아까 성장의 동력들이 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 골키퍼로서 요 기업뿐만 아니라 앞서 매월 소개해드렸던 그런 배당 골키퍼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서 요 중에서 배당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시면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새해 1월에 배당 매력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